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영교 의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힘들어요. 힘드세요? 아, 아니에요. 언제나 밝은 안녕하세요. 서영교. 서영교.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난 6개월 동안. 네. 6개월? 6개월 딱 오늘이 딱 123일째라고 합니다. 31일씩 네. 와서 네. 12월 3일 세상에 딱 1, 이후로 2, 딱 3이네. 123일째. 1, 2, 3. 네, 맞습니다. 31일씩 세 번 이거를 있었다고 맞추려고 하려고 해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그렇죠. 같은데 이게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찾아내는 사람은 뭡니까? 몸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제 조정식 의원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요. 네. 그 돌이켜 보면 지난 6개월이 저는 꿈만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그 밤에 그런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그 난리가 났을까? 그렇죠. 그 영상을 다시 보니까 12월 네. 3일 그 밤에 제가 의원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로텐더울에 네, 넘어가가지고 의원님도 담 넘어가셨죠? 네, 담 넘어갔습니다. 저도 담을 넘어가가지고 담 잘 넘어갔어요. 어떻게? 담 넘을 때 좀 힘들었어요. 예. 어땠어요? 그 하게 넘긴 넘었는데 네. 멍이 좀 들긴 했어요 다리에. 그렇죠. 다치진 않았어요. 예. 다 그게 있다니까요. 예. 저는 담을 넘는데 경찰이 딱 그 시간이었나 봐요. 네. 지금 다 막아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국회의원은 들여보내라. 예. 그래서 정문으로도 들어간 사람이 있고 제가 이제 도착해서 담을 넘으려는 시점에 다 막아라. 이렇게 명이 떨어진 건가 봐요. 예. 윤석열이 다시 전화를 한 거죠. 다 막아.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딱 담을 넘으려고 하는 시점에 저쪽에서 사복이 뛰어오더라고요. 예. 근데 다 막아 그러더라고요. 사복이. 예, 사복이 그러니까 좀 높은 자인 것 같아요. 예, 경찰 예. 중에. 예. 그래서 담을 넘으려고 하는데 이쪽 경찰이 잡아 당기고 어. 담 건너편에 안에 있는 국회 안에 있는 경찰은 저를 뒤로 밀고. 뒤에 있는 검찰은 잡아 당기고 못 경찰은. 들어가게. 예. 야 국회의원을. 그렇습니다. 와 국회의원. 의원님 안 들어갔으면 비상계엄 해제가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못 되게 하려고 안 예. 들어가게 한 거죠. 근데 법사위 그 청문회에서 예. 조지호 경찰청장이 와서 자기는 안 막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에 안 막기도 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제가 딱 그 영상을 누가 또 마침 찍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안 막았다고? 그럼 내가 증거를 보여주지. 예. 그리고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갔는데 경찰이 잡아당기고 밀고 그랬던 영상. 그래서 저는 밀고 이러면서 허리를 다쳤어요. 사실은. 아이고. 예,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청구해야 합니다. 아 예. 어디다가 위자료 청구를? 예, 제가 제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네. 못 들어가겠으니 우선 업무방해다. 업무방해 예. 그리고 또 제가 상해를 입었으니 이 상해는 병원에서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사실 진짜 다리가 땡기듯이 아파요. 야. 유세하다가 제가 유세차에서 몇 번 주저앉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어우. 그래서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맨날 명랑하고 쾌활하시고 네. 막 서영교 막 이러니까 네. 그냥 언제나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게 청송 유세차에 서 있는데 아 여기가 땡기고 네. 이제 다리까지 땡기는 거죠. 어. 그게 다 그 윤석열 탓입니다. 예, 윤석열이 저에게서 민주주의를 뺏어가려고 했고 저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했고 그럼으로써 국회의원의 국가기관의 업무 방해니까 국기문란이고 내란이고 또 저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밤에 불면의 시간을 갖게 했고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니까요. 예. 잠깐 그 저희가 짧은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12월 3일 아. 그 밤에 의원님이 지금 대단하셨어요. 어떤 상태로 국회 오셨는지 네. 네. 어떻게 담을 넘어오셨는지 네.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군에서 네. 군이 네. 주변에 네. 진을 치고 있고 네. 다시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나온 보도에 의하면 속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국방부에 계엄 해제 통보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니까 네.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잠깐 그 카메라를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로텐더홀이 거대한 무슨 난민촌처럼 되어 있습니다. 국회 보좌진들, 당직자들 전부 로텐더홀에 집결을 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랬어요. 네. 그 밤에 국회 로텐더홀이 다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근데 생각나네요. 저에게 전화하셨었어요. 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아, 제가 전화했어요. 예, 저에게 전화하셔서 들어가야 한다고. 아, 나 들어가야 한다고 그때 그 전화하셨어요. 아, 예, 장윤선 기자 들어가야 한다고. 예, 예. 그런데 제가 모시고 들어갔는데 돼야 되는데 나도 못 들어가니.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어떻게 네, 맞아요, 잘 맞아요. 들어왔냐고 그랬던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러네. 어떻게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기억인데 영상을 그러니까. 보니 생각이 나네. 생각이 나네요. 예. 저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다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도 비상계엄. 못 들어온 본회의장이고요. 네. 언론인은 당연히 못 들어가게 했고요. 토마토 뉴스 네. 기자는 들어가려고 바깥에, 하다가 밖에서 바깥에. 네. 질질 끌려가고 그렇습니다. 이 기염도 수갑 많고. 채워졌잖아요. 네. 그때 뭐야 케이블 타이로. 로 그런 장면 우리가 맞습니다. 나중에나 네. 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훌륭하게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역사 현장을 잽싸게. 찍으신 거 아닙니까? 잽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이 아주 중요한 훌륭한 언론인들이 역사를 기록에 남기고 역사를 바꾸는 한 페이지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장윤선 화이팅! 서영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그 정말 시민들이 진짜 곳곳에서 시민 영웅들이 계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게 네.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윤석열 정권 3년간 너무나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고 촛불 행동이 그리고 또 비상행동이 각각 나눠서 굉장히 많은 곳곳에서 움직이지 곳곳에서 않았습니까? 움직이고 이제 예. 시민사회들이 노력을 했지만 맞습니다. 집회가 그렇게 막 네.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응원봉이 확 예. 아니 나온 사실 시청 앞 그리고 남대문 광장 앞 그쪽에서는 촛불 집회가 끊임없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태원이 있었고 그리고 최수근 상병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 있었고 끊임없는 주가 조작과 김건희의 순방에서의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이 계속 모이고 있었던 네, 것으로 네. 기억하고 있고 그런 모임이 있었고 중간에 이제 또 명태균 사건이 있었던 거죠. 네, 네. 명태균 게이트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아니 역사가 운명처럼 명태균과 김영선의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누가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선관위가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사건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끊임없이 맞습니다. 윤석열의 육성과 김건희의 육성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쳤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런 그 다 모여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이루어졌고 지금 보면 윤석열이 그렇게 밀리듯이 비상계엄했다. 저희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보면 윤석열이 준비해서 네. 장기 집권을 꿈꾼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영구 집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참 못된 인간이에요. 아니 이게 못됐다라는 표현은 너무 귀여운 표현인 것 같고요. 예. 악질적인 거죠. 악질적이죠. 예. 악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을 빼앗고 그렇죠. 민주주의를 박탈하고 김건희와 더불어 본인만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참 나쁜 인간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되리라고 생각한 그 인간도 예. 참 웃기고요. 예. 그렇지만 국민들이 한숨에 단숨에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위대한 예,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1894년 동학혁명부터 시작해서 면면이 이어오는 이 시민혁명의 역사가 지금은 완전히 그냥 평화적으로 결국 오늘 그 종결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투표로 가장 합법적으로. 투표로 가장 합법적으로 종결해야 하는 날인데 예. 지금도 사실 저는 많이 긴장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오늘 투표율이 보면 대구 경북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맞아요. 서초가 높습니다. 그쪽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 제가 대구 경북을 다녔지만 많은 변화의 느낌이 있지만 우리를 지지하고 윤석열, 김문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과정이지 근본은 변화한 게 별로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서는 가장 사전투표율이 낮은 곳이 대구 경북이었고 서초였고 그런데 지금은 대구 경북과 서초가 가장 또 본투표율이 높습니다. 네. 그들은 총동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어 나르기도 한다고 하는 그런 제보들이 많이 있으니 네. 곳곳에서 그들이 실어 나른 장면을 목격하고 고발해야 된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경고하는데요. 예. 그렇게 실어 나르다가는
단박에 간다라고 하는 걸 경고하면서 국민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곳곳에 전화하셔서 저희도 총동원령 내려야 합니다. 대신 저희는 합법적으로 투표를 권유하는 총동원령으로 문자는 지지까지 넣어서 문자를 보낼 수 있으니 그러나 전화는 투표 권유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잠자고 있는 분, 또 투표하지 않으려고 했던 아드님, 따님, 그리고 또 다른 곳을 찍으려고 했던 뭐 많은 사람들에게 투표 권유를 해서 총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네. 긴장해야 합니다. 긴장.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뭐 홍콩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도시로 나간 아들 딸들이 그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하기 운동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거 네, 때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야 민주주의를 지켜갈 수 맞습니다. 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우리도, 민주주의를 예. 지켜주고 아까 동학농민, 예. 4.19 모든 과정이 사실은 또다시 그 극보수들이 되돌아옵니다. 혁명 직후에는. 네. 그리고 더 긴 기간을 거치면서 민주정부가 쓰는 거지. 민주정부가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빼앗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마 저들을 찍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윤석열이 계엄까지 했는데 그 아바타 허수아비 김문수를 찍겠어라고 네. 하지만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정신 바짝 차리고 총동원해야 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최고가 대구입니다. 대구가 11.5%이고요. 9시 현황인데요. 광주가 제일 낮습니다. 6.3%이고 그리고 경북이 10.9%로 상당히 높습니다. 대전 10%, 부산 8.1, 울산 8.7, 경남 9.9, 이렇게 쭉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 대체로 이제 9%, 강원까지 그런데요. 오늘 오후 8시까지 투표지 않습니까? 대개는 8시까지입니다. 오후 네. 6시까지인데 이번에는 보궐선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시간 더 네. 연장을 해서 투표 저희가 시간은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제가 있을 때 네. 보궐선거에서 본투표 시간을 그 2시간 8시까지 늘리는 네.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의원님. 국회의원들이 곳곳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예, 제가 행안위원장일 때 예. 그것을 했고요. 예. 예. 네, 훌륭하십니다. 예, 네. 사전 투표도 토요일 날 네. 꼭 하루를 껴서 네. 하는 사전 투표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처럼 이렇게 급하게 생기리라고 생각 못했고 그 전에 사전 투표는 꼭 토요일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주말이. 수요일 날이 투표 날이기 때문에 예. 토요일 날이나 이런 때 사전 투표를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화요일이 투표 날이 되다 보니까 사전 투표가 목금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궐선거에서도 사전 투표를 한 번 더 손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과 서초 많은 분들이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지금 투표소로 행해야 합니다. 주변에 투표하자고 권하셔야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음성 녹음하고 왔습니다. 예. 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에게 음성으로 투표를 권유했습니다. 예. 오늘 3번 울립니다. 예. 제 전 안 받는다고 안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3번 울리니까 받으실 때까지. 받으셔서 투표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3 비상계엄 내란 때문에 펼쳐지는 선거라서 외신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주목받던 선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느닷없이 비상계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BBC 같은 경우에는 계엄령이 한국을 분열시켰는데 이번 선거가 한국을 치유할 수 있겠는가라는 분석 기사, 가디언 같은 데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연설 장면을 쭉 묘사를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헌법적 위기에 빠진 지 6개월 만에 그렇습니다. 이 분열을 치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알자지라도 이제 하여튼 해외 언론들이 네.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는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한국이 이번에 같아요. 다 그 기침들을 하시느라고 네. 저도 예, 병원에 다니고 예, 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정권 교체 성공하면 한국은 어마어마한 제도약의 기회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고 민주주의가 다시 잘 서기를 기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쟁자가 온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 정권 교체 확실하게 성공해야 되지. 지금 정권 교체 성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엄청난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거다. 네. 윤석열 다시 돌아옵니다. 예, 김문수
같은 경우에 정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사람인데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자가 김문수 아닙니까? 예. 그런 자가 김문수고 정광훈과 완전히 동일체 한 사람 김문수 아닙니까? 윤석열을 그 비상계엄을 옹호해서 네. 어리버리하다가 대통령 후보된 사람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김상욱 의원 다녀갔듯이요. 조직적으로 아주 단단합니다. 조직적으로 아주 단단해서 이 그 마지막 날 제가 대구에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아주 바람이 좋았습니다. 네. 딱 일주일 놓으면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용어가 하나로 단일화된다고 합니다. 범죄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용어로 일치 단결하고 그리고 당일날은 시구연들이 많잖아요. 예. 그 조직들이 전부 다 어른들을 실어 나른답니다. 그걸 근데 그 불법 선거 아니 편의제공 선거법 위반인데. 보이지 않게. 예. 그러니까 이게 실어나는 게 맞아 안 맞아 애매할 정도로 그리고 실어나르는 것도 불법도 찾아내야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쫙 동원된다고 합니다. 예. 예. 어른들이 거기까지 투표소까지 나오게 하려면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살랑살랑한 어른들에게 그쪽 표를 찍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아주 총단결해야 되고 저희가 가보지 못한 섬 네. 이런 곳곳에 곳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구 경북의 곳곳을 다 다녔고요. 네. 반응은 아주 좋고 마음들이 살랑살랑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떠나고 난 다음에 국힘 조직이 동원된다면 그들은 조직적으로 운동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상명하복이 예. 끝내준다고 합니다. 예. 예, 이것에 저희가 대응하려면 지금 더 많은 투표를 독려해야 합니다. 그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윤석열 내외가 방금 전에 서초구 원명초등학교를 찾아서 투표를 했는데요. 어린아이를 하나 손을 잡고 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몇 학년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갔다는데 김건희 씨가 옆에 포착이 돼 있습니다. 그 사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 참여하는 것은 뭐 당연한 권리이니까 뭐 그거를 논박할 이유는 없겠으나 뻔뻔스러운 거죠. 논박을 떠나서 뻔뻔스러운 거죠. 저렇게 뻔뻔스럽게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인 군인들에게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국회와 선관위에 찾아가서 총을 겨누게 한 그리고 그 총알까지 불출시킨 네. 그런 대통령 그리고 수많은 군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온 사람들에게 내란에 가담하게 한 그런 자는 저는 저렇게 뻔뻔스러운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구속 취소되어서 나오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극보수 구구들이 결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그러는 세력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리박스쿨 이야기하시겠지만 네. 정말 세뇌된 잘못된 논리, 잘못된 역사관으로 계속 세뇌시키는 저들의 조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요즘 선거운동하면서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기자들이 사진 촬영 주변에서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경호관이 이제 김건희 씨 앞쪽에서 저렇게 화면을 막고 있는 그런 장면도 나와 있는 건데요.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뻔뻔하다. 그리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 지금 뭐 받고 있는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예. 이번 선거 끝나면 제일 먼저 포토라인에 설 사람이 김건희 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 그런 거리낌 없이 저렇게 활보를 하고 있구나. 내란 수괴 네. 내외가. 예. 네.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에게 또 경고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김건희 관저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그리고 친인척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비서진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모두 다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예. 그런 곳에 증거들이 다 숨겨져 있고 예. 증거 인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인멸되는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경향이 있지 않고 검찰은 또 그것을 전부 다 가로막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저런 세력들이 꿈틀거리거나 권력을 탐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직
샤넬백을 못 찾았어요. 2개나 그 통일교 쪽에서 건넸다고 하는데 그 샤넬백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목걸이 어디가 있는지, 그럼요. 예,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두 가지 이슈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 찾아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리박스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어린 네. 아이들한테 극우 사상 교육을 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예. 아이들은 네. 흰 백지와 같아서 네. 넣어주는 대로 맞습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아이들에게 그게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런 그 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세뇌를 네. 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극우의 논리를 집어넣는 과정, 예. 이것을 늘봄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게 리박스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권과 그 윤석열 정권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손효숙인가 하는 대표가 그 교육부의 자문위원이라고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정책자문위원이었어요. 예. 해촉은 됐습니다 어제. 예, 예. 그 해촉 빨리 시키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 뭔가 꼬리 자르기. 예, 꼬리 자르고 예. 두려운 게 있으니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예. 일입니다. 제가 사실 어제 밤에 만난 저의 그 지지자인 분들을 만났는데요. 네.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서영교 의원님을 너무 좋아해서 네. 내일 꼭 투표합니다라고 하는데 남편이 네. 이상한 SNS를 보면서 사실은 상당히 붉은 물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오히려 우리들을 향해서 빨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에? 그래서 자기는 부부인데 남편이 그렇게 날라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 물 들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스타 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고 치열하게 좀 찾아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2025년에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곳에서 비상계엄을 하고 총기를 겨누는 그런 자들이 진짜 예를 들면 공산당 아닙니까? 윤석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네. 예, 극우 그런 사람들에게 선동되지 않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 게 그 리박스쿨처럼 좀 합법적인 것을 가장하고 네. 아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스며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뭉탱뭉탱님께서 스포츠잇을 써주셨어요. 어제 우리 의원님 여의도에서 실제로 뵙고 사진도 찍었는데 예.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셨어요. 의원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곧 좋은 세상 오겠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분들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죠. 예,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금시리님께서도 12월 3일 그 밤에 국회 앞에서 현장 취재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진짜 무서웠는데 네. 예, 용감하게 취재 편의점 생생보도 해주시는 거 보고 감동이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 예. 일 정도의 기자가 예. 5.18 때 비상계엄 때면 당연히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기자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예. 그런데 영연백 용기를 내서 저희- 용기를 내서 먼저 들어와야 된다고 요구하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예. 영연백이 수천 개가 준비되어 그렇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아닙니다. 그 원래 준비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영연백이 원래 주문되어 있었던 거면 그런 정도 하면 되지. 왜 그 이렇게 직전에 수천 개를 주문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런 예산은 기재부에서 내려줘야 그 예.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다. 국방부가 그런 것을 교묘하게 영연백을 준비해뒀다 이렇게 예.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그 의원님 그제 국회 법사위시니까요. 네. 예, 제가 저는 국방위도 했답니다. 국방위도 하시고 아니 사선이시기 때문에 네. 웬만한 상임위는 다 네, 다 거치셨을 것 거쳤습니다. 같은데 행안위원장, 예. 국방위, 환노위도 하셨죠. 환노위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제가 기재부 기재위. 장관 목줄을 흔드는 추경호 장관이 기재부 장관일 때 제가 예. 정치인이니까 그 추경호 의원 진짜 이상해요. 네. 왜냐하면 그날 밤에 그 의원들이 모두 국회로 그 결집하고 있을 때 제가 국회 담을 넘던 그 순간에 추경호 네. 의원이 국회를 나갔어요. 그렇죠. 원내 지도부 국회에 일행이 있다가 나갔단 나갔어요. 말이에요. 국회에 예, 있다가 예. 나갔어요. 네. 그 의원회관 출구 쪽으로 이미자 의원, 네. 추경호 의원 네. 제가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네. 그 저 경산의 지역구인 젊은 의원이 있어요. 안경 낀 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네. 나는데 그 하여튼 지도부가 쭉 네. 빠져나가는 거. 저 사람들 네. 왜 나가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네. 그러면서 국회로 들어갔던 생각이 네. 나고 그 사람이 그 국회에서 의총한다고 했다가 다시 맞아요.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전화 왔을 겁니다. 틀림없이 모든 전화 내역 다 네. 확보해야 되는데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거기서? 네. 거기서 사람들 들어오라 그러면 어떻게? 빨리 나와. 그리고 거기다 진압할 거야. 네. 이런 거죠. 거기다 진압하고 군인들이 들어가서 다 끌어낼 거야. 빨리 그 근처에도 있지 말고 나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비화폰에 통화했던 내용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통화 내역이 나온 거기 때문에 더 네.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모두 내란범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저희들이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때 예. 국힘이 결사반대합니다. 결사반대할 때 추경호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고 결사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내란 동조라고 네. 했을 때 자신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해서 결사반대하는데요. 추경호 의원 얘기하면서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초기에 특검법 반대할 때 네. 그런 추경호 의원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대강은 알고 있는 거죠. 네. 윤석열과 연결되어 있고 비아폰으로 통화하면서 지금 나와라. 나와서 다 못 들어가게 해라. 그리고 거기는 진압될 거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도끼로라도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 끄집어내라. 예. 예. 그렇게 총을 쏴서 끄집어낼 뻔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누가 그건 막아준 겁니까? 국민도 막아주셨지만 그 현장에서는 군인들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까지 왔잖아요. 맞아요. 바로 문 앞에 본청 문 앞에 창문을 그들이 깼어요. 깼죠. 깨고 안 들어온 겁니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그걸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한 그 장군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곽종근 등의 장군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사실은 아주 고마운 분들로 또 보답해 줘야지. 다음에도 군인들이 그럴 때는 위에 잘못된 명령을 듣지 않는 거죠. 네. 과거에 잘못된 명령을 들어서 처벌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인들이 댓글을 합니다. 네. 예. 그 국정원이 댓글을 했고 군인들이 위에서부터 지시를 내리죠. 댓글을 쓰라고. 그래서 군 사이버 네, 부대가 사이버 사령부. 댓글을 쓰게 됩니다. 사이버 예. 사령부가. 그때 또 제가 국방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때 사이버 사령부 전부 다 잘못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들도 처벌받는다. 네. 근데 잘못된 명령을 받지 않으면 위가 직권 남용이 되지 않고 밑은 처벌받지 않는다. 근데 위가 잘못된 명령을 사이버 댓글을 군인들에게 쓰라고 했는데 정치에 개입해서 네. 그걸 받으면 또 직권 남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 장관이 감옥에 가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번에 내란의 기획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조금 나오긴 했으나 전체의 이 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그 마각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란 특검을 해야 되는데 내란 특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 예. 그 지금 다 숨겨져 있고 일부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늘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선거 결과가 선거 아주 결과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네. 이 내란의 배후를 밝혀낼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그 양당 간의 길에 이제 놓여 있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선거 결과가 좋게 된다면 이 내란 특검은 속사포로 가장 먼저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속사포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냥 법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네. 그리고 벌써 국회 본회의를 법사위를 통과시켜 놨기 때문에 네. 바로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통과시키면 되게 돼 있습니다. 본회의가 목요일 날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 목요일 본회의에서 지금 네. 통과되어야 할 예정된 법안들이 이제 언론 보도에는 네. 뭐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그 중에 네. 내란 특검도 포함이 됩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네. 명태균 특검, 건진 특검, 그거는 김명건 특검이라고 제가 대표 발의했고요. 예.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시켰고요. 예. 그 다음에 내란 특검도 네. 통과시켰고요. 최수근 상병 특검도 통과시켰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을 법사위 예. 전체 회의까지 통과시켜 놓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게 그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선거는 오늘까지입니다. 선거 운동을 오늘까지 할 수는 없지만 네. 맨 처음에 2012년도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붙었을 때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점심 때 네. 출구조사까지 문재인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네. 박근혜 쪽에서 총동원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대구 경북에서
막 다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끝내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올라가는 추세이고 네. 윤석열은 내려가는 추세라서 둘이 크로스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때까지가 제가 보기엔 점심때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로 윤석열 쪽에서 총 네. 동원령이 내려지고 대구 경북 등 곳곳에서 총 동원령이 내려져서 투표율이 쭉 올라가게 되죠. 네. 그러면서 뒤집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 상황실장도 했지만 지금도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그때 여러 번의 경험 속에서 지금 모두 다 아는 모든 지인을 나오게 해야 된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네. 예, 지금 간절히 호소합니다. 10시 기준으로 20대 대선 같은 시간보다 1.7%포인트 앞서고 있는데요. 역시 대구가 최고로 앞서고 있습니다. 17%. 광주가 최저입니다. 9.5% 보이고 있고요. 경북 지역이 16.1%이고요. 지역별 내부 분포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본투표가 강하네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 그 막판에 결집한다. 보수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광주 전남북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투표를 많이 나오셨고 광주 전남이 그래서 지금 투표율이 낮지 않습니까? 예, 그렇고 투표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네. 투표가 총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표 장소로 지금 나와야 합니다. 예. 저희는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투표해야 합니다. 네. 또 지금 모든 그 지역구에서는 투표 동료하고 투표 현장에서 그 투표하는 100m 바깥 지점에서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뭐 약간 김칫국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의원님 제일 처음에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으세요? 너무 마음이 다행이다 이렇게 예.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너무나 다행이다. 예. 예. 저는 몇 번에 걸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뒤집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긴장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 투표율이 그 대구 경북이 높고 서초가 높고 광주가 낮은 걸 보면서 지금 많이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때 결과가 좋다고 한다면 네.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시작이다. 저는 대한민국이 아주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의 위기, 민주의 위기,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분열의 위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분열되어 있고 경제는 망가졌고 그리고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교육 현장에서도 네. 곳곳에서도 나쁜 그리고 어쩌면 식민지 사관이 아직도 꿈틀거려서 전국에 퍼져 있는데 이 위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밤 8시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에게 투표를 독려해야지만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많이 긴장이 되네요. 네. 아니 근데 제가 그동안 서영교 의원님 진짜 오랫동안 한 진짜 30년 정도 알고 네. 지낸 분인데 오늘처럼 이렇게 긴장하시고 입가가 네. 떨리시고 손을 막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거를 저는 처음 봐요. 그동안에 제가 그래도 지난번에도 유쾌하고 총괄- 경쾌하고 항상 늘 여유가 있으시고 괜찮아 될 거야 믿어 막 이러신 분인데 오늘 굉장히 입가가 파르르 계속 떨리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예. 긴장하셔야 합니다. 예. 긴장하셔야 합니다. 예. 저는 2012년에 한번 경험했고 바로 지난 2022년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0.73% 네. 차로. 예. 예, 그래서 그게 뒤집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지 아닙니다. 저들이 마지막에 했던 작업이 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 설마 비상계엄을 한 그 내란 세력에게 표를 줄 수 있을까? 진짜 시민들이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라는 것이고. 제가 어제 밤에 만난 예. 그
친구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시 59분까지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저희들 11시 59분까지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분들 선거운동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선거운동복을 뒤집어 입었습니다. 네. 뒤집어 입고 나오는데 제가 나오니까 서영교다 그리고 막 예, 저희 이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네. 막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저희 이제 선거 사무소에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면서 저에게 간절히 요청한 게 아까 그겁니다. 남편하고 너무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하고 저하고 사진도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하. 근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인스타에서 그걸 봤더니 예. 바뀌더라는 겁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자기가 무섭다고 예. 의원님 제발 그런 부분을 살펴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어젯밤에 아주 긴장하게 됐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예. 저런 생각을 하지라고 하는 데는 그들의 그 작업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와서 강남에서 그 저기 음식점을 크게 하는 분인데요. 네, 네. 와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서영교 의원님 저는 사전 투표했어요. 네. 너무 지지해요. 이렇게 하는 아주머니신데요. 근데 자기가 이걸 묻고 싶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공무원이 된다면서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에? 그래서 말도 안 되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아주머니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는데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공무원이 된다면서요? 네. 그거를 이재명이 되면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대한민국 국민만 공무원 공무원,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공무원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공무원이 네. 된다. 그런데 그러고도 이제 우리가 좀 논리를 보강해서 그쪽에 전달해 드릴 테니까 가서는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딱 법을 찾아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5년에 네. 개정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공무원이 된다. 근데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 국적인 자도 우리한테 와서 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한국 국적자. 네. 예. 그래서 개정이 2015년 예. 박근혜 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예.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게 만들어놨다. 예. 그래서 이재명이 되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게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황당하게 그걸 쏘가 이러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들은 교묘하게 가지고 오는 거죠. 무섭다 진짜. 교묘하게 가지고 와서 저희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 이걸 교묘하게 가지고 와서 예.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 이재명이 오면 왜 중국인들이 많아 중국인들에게 다 줘. 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말이 돼. 그걸 젊은이들은 절대 속지 않는 예. 거라고 하지만 그것들을 교묘하게 갖고 와서 예. 그러니까 전환길 같은 인간이 있는 거죠. 그 공무원 시험 가르치면서 예. 애들에게 그걸 예. 주입하고 금방 말한 리박 스쿨에서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제가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긴장하고 네. 오늘이 아직 투표를 더 독려하는 것이 우리를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더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글라스 체리님께서 제발 이번 특검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또 슈퍼챗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벌써 17분이 지나서 이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끝 인사 듣기 전에 네. 저희가 꼭 소개해야 될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의원님. 네. 예,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도 필요한 상품인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셀티아이 유산균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셀로닉스가 연구개발하고 18년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소개하겠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에서 정의하는 유산균은 충분한 양으로 건강상 이익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말합니다. 이 셀티아이 유산균은 원료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이 모두 냉장으로 관리가 되고요. 이중 보호 포장으로 먹기 직전까지 보호하는 살아있는 유산균입니다. 셀로닉스 집계 기준으로 2024년 1년간 약 66만 개의 셀티아이가 소비자를 만났습니다. 올해 3월 기준 네이버 리뷰 평점 4.9점의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지금 네이버에서 셀티아이를 검색해서 수많은 내돈내산 후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 어린이, 학생, 성인 50대 이상, 임산부까지 연령에 맞게 제품이 준비되어 있어서 맞춤형으로 섭취가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화장실이 즐겁게 변한 찐 후기를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50대를 위한 50대 플러스
라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50대 이상은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린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유산균 좋은 건 모두가 아는 일이니까 의원님께서도 함께 그럼요.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서 유세를 하면서 네. 야구르트 어머니들이 계세요. 네. 그럼 제가 한국 야구르트 화이팅. 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아침에 야구르트를 사서 저희는 네. 나눠 먹거든요. 저희 보좌진하고 네. 제가 같이 야구르트를 사서 먹는데 그 야구르트를 먹어서 네. 대한민국에 건강하고 애들이 잘 크지 않았습니까? 셀티아이는 또 유산균을 축적해 놓았다고 하니까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의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네. 계속 오늘 30분 내내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도 끝으로 이 한 표의 가치, 네. 소중함. 아침에 신문 보니까요. 7,584만 원입니다. 네. 한 표의 가치가. 한 표의 가치가. 네. 네. 국민 여러분, 12월 3일로부터 딱 123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진짜 위대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대한민국의 경제부터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방까지 대한민국의 교육까지 얼마나 무너지는지 저희들이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진짜 좋은 지도자, 괜찮은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은 국민이 주신 세금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더 멋진 지역, 더 멋진 교육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좋은 투표, 훌륭한 투표 그리고 모두 다 나와서 투표함으로써 좋은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구 경북 곳곳에 아주 많이 다녔습니다. 저 산골짜기까지 다녀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구 경북에서도 빛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빛나는 분들을 만났던 기억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그 빛나는 분들과 함께 마음이 살랑살랑 하시는 분은 이제는 내란범 심판이다. 정권 심판이다 해주시고 새로운 정권과 함께 새로운 찬란한 미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개표 방송하고 아마도 좋은 소식이 있다면 네, 좋은 소식 옵니다. 좋은 소식 만들어냅시다. 네, 아이고 이게 땀을 막 진땀을 흘리시면서 건강이 안 좋은 가운데 그래도 너무 네. 애쓰신 것 같고요. 하여간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열심히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특히나 저야 빛이 나지만 빛이 안 나는데도 열심히 하신 선거 운동원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끝까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